안녕하세요. 노골곰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조금 녹화를 일찍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습니다. 5.7%.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거니까 뭐 5% 정도 빠지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보면은 잡코인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20% 그리고 10% 후반대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이저 코인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뭐 상승하는 뭐 여러 가지 코인들도 있지만 메이저 코인도 한번 볼게요. 자, 이더리움 2% 빠졌습니다. 2%. 예, 간지럽게 빠졌죠. 스텔라룸은 3%, 리플 3.8%, 트론 3.69%, 네. 뭐 에이다 4%, 뭐 폴카닷 4%, 비트코인 캐시 4%, 라이트코인 4%, 네. 도지코인은 네, 5% 정도 빠졌고, 이오스 5%, 테조스 5%, 이클 5%, 비트코인이 5.74%.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약 조정할 때 똑같이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잡코인들 보면 보세요. 이거 잡코인들 이거 어떻게 해요? 20%씩. 뭐 코박 토큰, 와하 토큰, 플레이뎁, 뭐 엠블, 리퍼리움, 센티넬 프로토콜, 뭐 센티넬 프로토콜 20%씩 빠졌네요. 이렇게 하락률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약간만 하락해도 자코인들은 진짜 엄청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려면은 우리처럼 개미들, 저도 개미고 여러분들도 개미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렇게 하락하면은 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이저 코인들, 예를 들어서 에이다 코인 한번 볼까요? 에이다 코인 과거에 얼마였는지 한번 볼게요. 2017년 이후로 얼마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대상승장을 만나면서 얘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000원까지 가거든요. 1995원이니까 2,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락장 맞은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하락장 맞으면서 달 월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거의 30원까지 갔어요. 30원, 30원. 여러분들. 2,000원 가던 게 30원 간 거예요. 몇 프로 빠진 건가요? 몇 프로 빠졌어요? 한 85% 빠진 건가요? 90% 빠졌나요? 네. 거의 85% 빠진 겁니다. 메이저 코인들도 이렇게 빠져요. 메이저 코인들도 하락장 진짜 하락장 맞으면 85% 90% 빠진다고요. 그럼 자코인은 얼마나 빠져요? 자코인은 거의 98%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하락장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네, 장기 투자로 하면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99% 98% 빠지면 얼마예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95% 98% 빠진다. 나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었던 게. 그러니까 잘 버티시려면 장기 투자용으로 그 메이저 코인들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저는 이 차트를 크게 그 의미 있게 안 봐요. 차트가 물론 뭐 되게 훌륭하신 차티스트 분들도 많고 차트 분석 잘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잘 뭐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 잘 안 맞아요. 사실 잘 안 맞고 어쩌다가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안 맞는다. 차티스트 분들도 진짜 좀
대부분의 유명한 분들 잘 맞추시는 분들도 적중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시장은 진짜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차트가 내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정말 빈번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대충 하는 그런 차티스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데다가 선 그어 놓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 지지선이 만약에 뚫리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솔직히 다 하잖아요. 뭐 지지선 여기 뚫리면은 뭐 더 얼마까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선을 뭐 이렇게 뭐 버텨주면은 어디까지 상승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뭐 여기 뭐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은 뚫으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저항선을 못 뚫으면은 보합세를 얼마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 내잖아요. 그게 맞는 거 보셨습니까? 전 맞는 거 그런 차티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 별로 보지도 못했고 솔직히 뭐 지지선 뚫으면은 지지선에서 버텨주면은 확실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거기를 못 버텨주면은 하락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저항선 뚫으면 올라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저항선에서 뭐 못 뚫어주면은 다시 뭐 횡보하거나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걸 뚫으면 더 올라갈 겁니다. 이걸 못 뚫으면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오를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맞추시는 분들 적중률이 50% 이상 되시는 차티스트 분들 전 거의 못 봤다. 거의 보지 못했다. 차트가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세를 보고 판도를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판세를 보자.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지금 이 시장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 사실 때 땅이나 뭐 건물 아니면은 아파트 이런 거 사실 때 그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차트 보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판세를 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USDT 마켓에서 한번 볼게요.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계속 상승만 한 것 같잖아요. 상승만 이 차트 보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다. 에? 지금 이거 거의 5년치 차트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오르기만 했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나요? 많이 떨어졌죠 이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기에다가 네, 네모난 박스 하나 이렇게 딱 쳐놓고 이거 박스권입니다. 위로 뚫으면은 뭐 얼마까지 뭐 반등한다. 박스권 여기 하방으로 꽂으면 얼마까지 내려간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장투할 거고, 그쵸? 전 어차피 네 멀리 보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45.8%, 5%로 내려왔네요. 45.5%. 네, 새빨갑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지금 다 이제 아작나고 있는 거죠. 네, 알트코인들 전부 다 아작나고 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메이저 코인, 여기 이제 박스가 좀 큰 것들, 여기 상자가 이렇게 좀 크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거든요. 이 메이저 코인들의 하락률보다 잡코인들 하락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네, 시뻘겋죠. 네.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해야 장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5%가 되겠네요. 어제보다 2%더 올랐네요. 2%. 예, 해외 하락세가 더 이제 짙은 거죠. 해외에서 많이 매도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이 롱 포지션이 지금 조금 더 올라왔네요. 어제보다 한 2% 정도 올라왔네요. 근데 롱 포지션 조금 이게 좀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 뉴스를 말씀드릴 텐데,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헤지펀드 억만장자 앨런 하워드,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에 5,4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라고 해요. 암호화폐가 망할 거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이만큼 투자를 하겠을까요? 할까요? 안 할 거라는 거죠. 앨런 하워드라는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런던에 소재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운남성 암호화폐 마이닝 정책 상황에 대한 뉴스입니다. 보면은 중국의 암호화폐 마이닝 주요 지역인 운난성에서 마이닝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것이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자꾸 뉴스가 나와가지고 막 뭐 채굴 금지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코인 가격을 엄청 하락시킨 다음에, 야 알고 보니까 그 정보는 거짓이래, 허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쥐락펴락 하는 거죠, 가격을. 여러분들 같은,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개미들 떨어져 나가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막 지금 개미들이 붙어 있는 과자 봉지를 탈탈탈탈탈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전 안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8이 되면서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했다라고 해요. 네, 지금 뭐 공포 단계니까 뭐 더 사도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하고 있진 않습니다. 항상 제가 매수를 했는지 뭐 매도를 했는지 그거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매수도 안 했고요, 아직. 자, 캐나다 자산운용사 퍼포스 운용 ETF 이더리움 추가 매입. 비트코인 보유량, 비트코인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9,692.14개로 전날과 같았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183개가 증가했다. 예. 자산운용사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 수익을 내야지 더 많은 자산을 유치할 수 있고, 회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수익금도 높아지는 건데, 얘네가 지금 비트코인을 하락할 것 같으면은 여기다 투자하면 얘네 회사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살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ETC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7월 21일 날 하드포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린이 방송이기 때문에 하드포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드포크란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드포크란,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클래식의 상관관계는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죠. 야, 도대체 뭐냐?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게 이더리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최초에 이더리움이 있었어요. 최초에 이더리움이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해킹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체인상의 큰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이더리움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서 이 블록체인 자체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이 이더리움을 하드포크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 원래 갖고 있던 원래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발족시키죠. 그게 지금의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안상의 문제로 있어가지고 어떤 보안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원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나오는 이런 코인들 하드포크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드포크를 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비트코인 SV가 있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돼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 SV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돼서 비트코인 SV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를 100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드포크돼서 비트코인 SV가 탄생하면 이 SV도 100개를 줍니다. 하드포크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상처럼. 그러면은 저는 비트코인 캐시 100개만 갖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SV 100개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하드포크를 합니다. 그게 뭐냐? 비트코인 ABC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캐시 ABC라는 걸 하드포크 합니다. 이 하드포크를 했는데 나는 비트코인 캐시를 100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 ABC도 100개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최초에는 비트코인 캐시 100개밖에 없었는데 하드포크를 함으로 해서 몇 개가 됐어요. 비트코인 SV도 100개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ABC도 10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거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드포크를 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분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식에서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게 100개가 된다 그러면 그 가치가 1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코인 한 주당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완벽하게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고 또 반으로 줄어들고 그렇진 않아요. 네, 확실히 하드포크나 하고 난 이후에 코인 개수를 다 원화 가치로 산정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하드포크는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하드포크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대로 내가 100개 가지고 있으면 100개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하드포크 하면 내가 새로운 어떤 하드포크된 코인이 나오겠죠? 그걸 또 100개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드포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떻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20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네. 오늘 중점적으로 좀 하드포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쨌든 새로운 코인을 받게 되고 또 그 새롭게 받은 그 하드포크된 코인이 잘 어디 거래소에 상장해가지고 또 큰 가치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 어렵지만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갈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갖고 그렇게 같이 저랑 같이 예, 그렇게 장기 투자 돈 많이 버는 그런 장기 투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